2020년 삼성전자 사장은 중국행을 결정했으나 논란이 일자 중국행을 취소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삼성 전용기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대기업 전 직원을 포함한 6명이 중국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취업을 했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국정원에 따르면 5년간 22조 원대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굵직한 일부 사건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고 걸리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당근보다 뛰어난 소우주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등에서 산업 스파이에 대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지만 솔직히 우리 사람들의 속마음도 과연 그러했을까요? 연봉 인상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기술 유출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2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투표에서 무려 69%가 산업 스파이와 같은 상황일 때 중국으로 간다고 답했어요. 오늘 들을 이야기는 언론이나 입에 침 바르고 거짓말하는 가식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꽤 많은 내용이 제가 쓴 이 책 반도체 넥스트 시나리오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반도체 산업 전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기술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 인재를 통해서 크게 성장할 것이고 또 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편견 없이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산업 스파이를 옹호하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강조드릴게요.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 나을 거야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술 담배 쭉쭉 피면서 태만하게 살기보다 현실을 딱 냉정하게 바라봐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심각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야, 중국 가면 버려지는 거 몰라? 중국 간 사람들 재산 몰수해라, 혹은 야, 중국이 돈을 줄 거라고 믿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바보가 아니에요. 뉴스에 나온 몇몇 사례들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중국에 가서 1, 2년 정도 바짝 일한 다음에 돈 받고 여생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안 걸렸을 뿐이죠. 그냥 나는 기술 노하우 안 말해주고 기술 조언만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잡아냅니까? 현실을 봐야 돼요. 중국 기업이랑 정부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2번, 3번, 4번 계속 한국 인재들을 데려와서 기술을 빼먹어야 하는데 신뢰를 쌓으려고 하지 기술만 쏙 빼먹고 바로 팽해버리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중국을 여전히 너무 무시들 하시는데 중국 연구 성과가 1년에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걔네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전쟁 때 적을 얕잡아보고 전력을 무시하는 꼴인데 우스운 점은 중국은 얕잡아볼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재 과학 수준도, 인재 수도, 성과의 수도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고 늘 압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걔네들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것들이죠.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만 여기 있는 이런 볼펜 하나, 샤프 하나 이런 것조차 일본보다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볼펜을 일본보다 못 만드니까 나라가 후진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경제력도 국민 수준도 우수하지만 중국보다 인공지능의 이제 경쟁력 순위가 밀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후진 건가요? 아니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기술 유출은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조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을 하나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하나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예요. 물론 자아실현과 성취라는 목표도 있지만 돈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중국은 돈을 활용하여 조련하는 것의 프로들입니다. 이미 1953년부터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고위인사들은 1년에 한 번씩 베이다어에 모여서 국가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초빙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10년쯤부터 누구의 제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성격의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과학기술 전문가 70명이 모였는데 한국인도 있었어요. 중국은 그들을 위해서 교통을 통제하고 전문 의료진과 경호원도 붙이는 등 귀빈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28일 70명이 모인 만찬에서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천인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가는 인재들은 천인 계획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나노기술 연구자인 찰스 리버 교수는 2020년 중국에서 수백만 달러를 몰래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중국의 연구 성과는 기어코 미국을 제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넘버원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 지표인데요. 중국은 연구 성과에서 미국을 제쳤고 한국과 약 12배의 격차를 냈습니다. 이 수치는 아인슈타인이 와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또 국민들이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중국이에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중국을 과대평가하고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팩트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야, 중국에 가면 팽당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부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가면 안 된다고 할 것이겠지만 몰래 기술을 팔아넘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기게 될 겁니다. 중국행을 선택하는 엘리트들이 과연 우리가 잠깐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중국의 문제점들조차 몰라서 기술을 팔 것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전 사장조차 중국행을 선택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받고 중국행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댓글을 봐도 대부분 커뮤니티를 봐도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중국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큼은 누구보다 잘하는 엘리트들입니다. 현실에서는 연봉 따따블로 받고 돌아와서 잘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중국행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를 못 듣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는요, 메모리 반도체는 승자만이 독식하는 체제라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메모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밌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진단입니다. 즉 정부에서 인정한 자료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최근 데이터로요, 중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서 한국을 제쳤습니다. 물론 메모리는 상당하겠지만 한국은 중국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 승부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여러분 직접 숫자를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중국이 한국을 반도체 산업에서 잡을 수 없다고 보이십니까? 정말로 이 숫자들을 보고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인 메모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하이닉스의 실적 감소와 삼성전자의 현 상태는 지속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산업 스파이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나라를 팔아먹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전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잘 사나요? 매국노들이 잘 사나요? 전자는 힘들게 사시지만 후자는 포르쉐 람보르기니를 타고 도산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애국심을 가져봐야 내 후손들이 못살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회사에 충성해도 회사는 나를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봤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나라에, 회사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걸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원도 너무 미비합니다. 실제로 1월 27일 한 반도체 장비 업체 대표는 중국이 명운을 걸고 반도체를 육성하는데 한국 반도체 지원은 찌질한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는 한국 반도체 운명을 건 법이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무산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이런 말 하면 욕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일본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일본 샤프 기술자들도 삼성 디스플레이 입사하기도 했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에서 일본인 기술자 485명을 영입했고 주요 기술들에서 일본 기술자의 공헌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재 유출은 나라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한국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이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반도체에서 한국에게 진 다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서야
반도체 연합을 결성하여 1980년대에 전성기를 재연코자 합니다. 어쩌면 정말 한국은 일본의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과학에 정치 논리를 씌우기보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보기를 바라봅니다. 반도체 넥스 시나리오의 저자인 권순영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무작정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연구자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다.